오늘이 벌써 6월이네요. 6월 1일. 지금 광주지방은 갑자기 아침인데도 소나기가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2023년도) 1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의 가족요양 4년차도 반년이 지나고 있어요. 요즘 제 어머님의 건강 상태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이건 조금 과한 표현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하루는 상태가 좋으셨다가 하루는 안 좋으셨다가 그런 것이 지금 계속 이렇게 격일로 반복이 되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별로 안 좋은 현상 같아요. 제가 어머님을 저렇게 정신과 육체적으로 아주 불구자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제가 주된 범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어머님을 이렇게 좀 예전에 몇 년 전 모습으로 복원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일부는 어찌 그렇게 100세가 다 되신 분이 대응 속도가 빠른데 가능하겠느냐고 말하신 분들이 거짓이지만 제가 우리 어머님 인생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제가 한순간의 실수로 어머님께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 어머님께 올인하고 있습니다. 제 몸무게는 지금 한 6kg 정도 빠졌고요. 몸무게 빠진 것도 빠진 거지만 체력이, 물론 그 이전에도 제가 워낙 좀 체계적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망가졌습니다만, 어머님 모신 이후로 어머님과 같이 하루 24시간 사이클을 마치다 보니까 제 사이클과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제가 상당히 지금 체력적으로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요양 초기, 그러니까 4년 전이죠. 4년 전에는 10년 잡고 제가 어머님 가족요양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10년 후에는,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 10년 후면 제가 이제 71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70대도 많이 왕성하게 경제 활동하는 게 요즘 시대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는 생각도 못한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어머님 제가 10년 동안 나의 불효를 적합 치료 기간으로 하고, 10년 후에는 뭘 하든지 한번 제가 제대로 저다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창업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정신과 육체가 약간 이렇게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저한테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어머님이 온전한 정신이 계시다면 저를 질책할 상황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자기를 위해서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어머님께서 지금 말을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감정 표현을 못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효죄값을 치른답시고 어머님께 효도를 한답시고 제가 저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상처를 내면서까지 급격한 체력 하락을 보이면서까지 어머님을 가정교육한다는 것은 이 또한 효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정교육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건 더더욱 아니죠. 그래서 요즘 제가 조금 더 저를 짜기로 했어요. 무슨 말인 거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 가정요양 한답시고 제가 너무나 좀 안일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님 사이클하고 제 사이클이 충돌이 일어나서 제가 체력이 좀 안 좋게 된 부분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원인이 될지언정 그것이 하나 계기는 못 됩니다. 원인이 있으면 처방을 제가 했어야죠. 그걸 제가 소홀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년 후에 사업도 사업이지만은 제가 5년 전에 저의 체력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틈나면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몸이 아주 피곤하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제가 너무너무 지금 잠이 쏟아지는데 어머님께서 선망 현상이 심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목욕을 하시든지 아니면 휠체어 산보를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나는 몸이 너무너무 피곤하다. 이런 경우처럼 많이 있어요. 그때는 저는 어머님을 이렇게 의자나 침대에 모시고 떨어지더라도 사고 없게끔 여러 가지 완종 장치를 해놓고 저는 옆에서 골아 떨어졌어요. 어머님께서 팔다리 근육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서거나 앉지를 못해요. 그러나 옆으로 구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구르더라도 사고가 안 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제가 옆에서 골아 떨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 몸을 망가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사실 그때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제가 어머님 가정요양 한답시고 이렇게 운동을 소홀히 한 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4년 동안.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지금 안 좋아졌거든요. 조금만 휠체어 갖고 밀고 걸어도 숨이 가쁘고 금방 체력이 고갈되고 제가 지금 71kg인데 휠체어 저거 하나 모은다고 지체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20대 30대처럼 그렇게 체력은 회복은 안 되겠지만 적어도 한 2-3시간 정도는 등산을 해도 지치지 않을 정도 체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저처럼 60대 중반인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체력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맞을란가 몰라도 제가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 리듬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 힘들 것 같죠. 아마 왜 그런 거니? 어머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거짐 주야가 바뀌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면 저도 주야가 바뀌어야만이 어머님한테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드릴 수가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하여튼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제 체력 관리를 하면서 어머님께 정말 살아계신 동안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시지만 좀 편안하게 사시면서 재미있게 사시면서 천명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몸이 피곤한데 어머님께서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세요. 이게 손뼉 치고 옛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시고 춤추기를 좋아하시는데 제가 그 역할을 제가 합니다. 어머님 앞에서. 근데 이렇게 제가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횟수가 줄어들어요. 예전에는 자주 어머님 앞에서 제가 춤도 춰드리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박수도 쳐드리고 또 아울러서 틈나는 대로 많이 주물러드리고 관절 운동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몸도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인생 살아본 결과 절대 이런 경우에는 안이하게 남모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내가 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더라고요. 바꿔 말해서 내가 피곤해서 어머님한테 요양 서비스, 즐거운 서비스를 못 해드린 게 아니라 어머님에게 즐거운 요양 서비스를 못 해드리니까 제가 몸이 안 좋아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제가 나한테했다는 거죠. 아무래도 피곤한 것도 주야가 완전히 바뀌니까. 그래서 요즘은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어머님한테 이렇게 노래도 불러드리고 춤도 춰드리고 또 힐제 살포도 자주 해드리고 이러려고 하고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 판단이 맞을 겁니다. 그러면 제 건강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예요. 왜 그런 거니? 내 마음이 기쁘잖아요. 내가 아무리 몸이 피곤해 하더라도 어머님 앞에서 제가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어머님 좋아하는 노래를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고 들려드리고 그러면 어머님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저도 기분이 좋죠. 이러면 제 몸도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내 몸이 피곤하다고 어머님께서 표현도 못 하시지만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시는데 박수치면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럼 제 몸은 더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머님 요양한답시고 이제 70도 안 되는데 한 30분 휠체어, 물론 경사진 언덕길도 많죠. 얘가 달동네다 보니까 그렇다고 1시간 휠체어 몰고 제가 몸을 허헉거려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은 그러지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말 못하는, 표현 못하는 부모님의 뜻을 알아서 제가 맞춰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어머님께서 말하실 줄 아셨다면 너 1시간도 안 돼서 그렇게 숨이 가쁘냐 이 말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제 식사량을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부모님 모신다고 동생들이
간식거리 많이 사주거든요. 그것을 좀 밤에 먹어서 그런 거 어쩐가. 몸이 좀 무거워진 것을 느껴요. 밤에 옷을 먹으면 좀 무거워진 거죠 아마. 그래서 그런 밤에 뭘 먹는 것을 좀 절제를 하고, 낮에 밥 먹는 것 좀 절제를 하고 소식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몸무게 제가 좀 빠지긴 빠졌는데 좀 더 빼고 제 키에 비해서 많아요. 그래서 좀 가능하다면 한 5, 6kg 더 줄여서 65kg 정도, 5kg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71세 되면 창업을 할 건데요. 이 창업이 사실 애매해요. 제가 당초에는 법무사를 개업하기 위해서 법무사 공부를 하려고 책을 다 샀거든요. 그런데 일단 제 눈이 안 좋고, 또 제가 악필이에요. 악필은 사실상 뭐 둘째 문제고, 눈이 안 좋아가지고 한 30분 이상 책을 보면은 이게 초점이 흐려져요. 안경을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좀 있습니다만은 법무사 시험 본다는 것이 좀 육체적인 문제로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요즘 좀 고뇌에 쌓여 있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제 목표가. 그런 와중에 1년이 또 슬쩍 흘러갔네요. 또 법무사 시험 보려면 여러 가지 책을 봐야 되는데, 사실상 기초 노령 연금으로 제가 지금 향후에 살아갈 건데, 그 돈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무리고, 또 가정여행 하다 보면은 맥시멈 제가 정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2시간 이하예요. 2시간만 된다면 충분히 학교할 수 있는데, 지금의 기분으로 봐서 2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거기서 또 30분만 책 이상 보면 눈이 초점이 흐려지고 뽀얗게 되는데, 그래서 법무사 시험을 조금 쳐볼까 하는데 아직 결론은 못 했습니다. 다만 영어는 제가 듣기는 가능하니까 70세 이전에 프리토킹 할 정도로 제가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제가 71세에 무엇을 하든 간에 큰 밑거름이 되겠죠. 그래서 법무사 시험을 보던 영어를 완벽히 하던 둘 중 하나는 할 겁니다. 이것은 만약에 내가 70세까지 하지 못하면 아마 저는 생존의 가치가 없어요. 쓰레기죠. 인간 쓰레기죠. 그거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젊었을 때의 그 기분으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가능해요. 다만 내가 어느 정도 집중을 하고 내 자신에게 절대 있는 삶을 추구하느냐, 그리고 우주의 한 이 먼지로서
어떻게 인생을 저 생전과 저 생후와 결부시켜서 이 우주를 보느냐, 자기 인생을 보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이 어떤 것은 핑계죠. 다만 이게 저만의 어떤 독립된 변수가 아니라 저와 어머님하고 관계가, 그것도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안전사고가 나요. 차라리 어머님께서 식물인간이라면 제가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으로 어머님께서 혼자 일어서서 돌아다닐 수만 있다면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확보하겠는데, 저는 어머님을 2분 이상 방치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 방치했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침대에서 주무시는데 안변히 주변을 어머님께서 구르시더라도 사고가 안 날 겁니다. 하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이렇게 옆으로 구르는 소리가 나요. 의자 소리가 나요. 그러면 저는 얼른 달려가죠. 뭔가 삐걱 소리가 나면 달려갑니다. 좀 조용하시다 그 말은 좀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갔다 와야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조금 줄여야 한다. 그리고 규칙적이고 절제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목표가 흔들리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범사 시험을 볼까, 영어에 올인할까, 이런 와중에 1년이 지나가는데 너무 억울해요. 지금은. 근데 사람은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을 분하고 온통하지만 객관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30분 이상 집중할 수 없고, 또 눈이 좋다 하더라도 어머님은 제가 가족여행하는 이런 관계 하에서 하루에 2시간 이상 확보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설정 하에서는 아무리 제가 법률적인 기초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법무사 시험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결론 내린 거 아니에요. 외국인이 제가 분해서 이 시험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직 법무사 시험을 한 번도 보지는 않았으나, 제가 분하다 이 말은 제가 사법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합격을 못했거든요. 사법시험 외의 시험은 제가 다 합격했어요. 네. 저는 80년대 취직생을 보면서 떨어져 본 시험이 없어요. 사법시험 외에는. 회사도 다 합격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회사 다 합격했어요. 동시에 2군데, 3군데 합격해가지고, 좀 건방지게 표현하자면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직장 1, 2, 3번 다 합격해가지고 제가 골라서 갔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다가 쉬면 새벽 쓰고 딴 데 또 갔어요. 거기도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직장이에요. 사법시험만 합격 못했지 제 3, 40대는 잘 나갔죠. 젊은 시절에 중견 간부로 있었고, 그런 좀 건방진 자세로 제가 지금 범사 시험을 보려고 온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제가 당시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제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사법시험을 일찍 포기한 것이 조금 좀 저를 답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직장을 사표로 쓰고 또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또 떨어지더라고요. 1차에서. 저는 그때 1차 떨어진다는 것이 제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포기해버렸어요. 이 책을 보면은 부모님이나 가정이 떠오르지 않아야 되는데 그 당시 책을 보면은 자꾸 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욕심이 있으면 더 집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저를 조금 정신 집중 못하게 만들었어요. 아울러서 20대 후반에서 다 놈들 결혼하는데 저는 결혼도 못했고 그때는 20대 중후반이면 거짓 남자들 7, 80%가 다 결혼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팔다리 다 멀쩡한 내가 왜 내가 결혼을 못하는가? 왜 놈들 다 사법시험, 제 친구들은 거의 다 합격했거든요. 사법시험을 저만 못했어요. 그런 것들이 막 잡념이 쌓여가지고 제가 시험 합격 못했고 결정적으로는 제가 악플이다 보니까 2차 시험에 대한 불안감도 아무래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하여튼 결국은 제가 마인드 컨트롤 못한 죄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KT라는 직장에 이제 30대 초반부터 안착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시에 대한 그런 조그만 미련이 있는데 그 사법시험이 폐지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법무사 시험 정도야 하면서 딱 책을 봤는데 눈이 말을 안 들어요. 없는 돈에 책을 좀 샀거든요. 책값이 아까워요. 지금 1회독도 못했어요. 4년 전에 책을 샀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손꼽서 눈을 찔러버리고 싶더라고 정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눈의 근육이 좀 이렇게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안과는 안 갔거든요. 제 눈이 참 좋았어요. 아무래도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고 또 있다 하더라도 눈이 따라주지 않고 또 1차 합격한다 하더라도 2차 시험에 제가 너무나 악플이어서 물론 악필이 시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많은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 악필이야죠. 그리고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 압박이 있으면 어차피 손이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공부량이 많아서 단기간 안에 적은 양이지만 우수한 답안을 쓸 수 있을 정도의 공부량이면 어느 정도 악플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 공부량이 되기는 어렵겠죠. 또 아무래도 제 뇌도 지금 노하우 과정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만약에 아마 본무사 시험을 포기하면 저는 편히 적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가지고 풀토익 할 정도의 실력이 된다 하더라도 법무사 시험을 제가
합격 못하면, 포기해서 합격 못하면 좀 제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제 노후에. 그래서 지금 헷갈리네요. 젊을 때 폐기만으로 될 수 없는 게 우리 육체형 같아요. 눈이 따라주지 않고 그보다 더 선순위 가치. 제 인생에서 최고 우선순위는 지금 어머님을 안전사고 없이 편안하게 천명을 다 하도록 해드린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도 사실 부족한 편입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어머님께서 아예 식물인간이시거나 스스로 독립해서 대소변을 가시거나 그러면 제가 다소나마 좀 자유 시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걸 한번 어떻게든지 해볼까 합니다. 저는 가족여행하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지인인사 대천명. 사람은 할 도리를 다 하고 하늘의 뜻을 바라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저는 이 말이 말 뜻을 못 알아먹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도움 자를 돕는 자. 그래? 그렇게 하는데 요즘 들어서 보니까 진실로 자기 자신과 자기와 관계되어진 주변에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을 주변이 돕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그러기 위해서는 감동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도 감동하거니와 자기와 인연되어진 주변을 감동시키거니와 더 나아가서 이 일을 주관하는 절대자도 감동시킬 정도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어렵죠, 인간인지라. 아까 제가 몸이 피곤해하고 잠이 쏟아져도 부모님을 위해서 손뼉 치고 노래 부른다, 아까 제가 이 말 했잖아요. 아마 그 정도면 만약에 신께서 그 신이 예수님이든 마호메트든 부처님이든 저는 종교 없으니까요. 누군지 좋아요. 혹은 조상님이든 그 환경을, 그걸 보고 감동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머님께서 죄가 바뀌셔가지고 제가 밤에 잠을 못 자요. 근데 낮에 어머님을 식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머님이 식사를 잘 못 하세요. 침도 말랐고 운동량이 적으니까 오장육부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식도가 열리지 않고 위도 열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식사량이 적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기초대사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노래를 불러드리거나 또 어머님 팔다리가 아프지 않게 주물러 드리면서 식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순간에 저도 쓰러질 정도로 피곤해요. 사실상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힘을 내서
어머님 좋아하시는 노래도 불러드리고 박수도 손뼉 치면서 노래 불러드리고 또 앞에서 춤도 추고 그러면 조금 한 수 두 수 드시잖아요. 잠이 쏟아지고 왼발 오른발 들은 것이 천근만근임에도 불구하고 박수치고 어머님한테 노래 들려드리고 어머님이 약간 기분 좋아 싶다 싶으면 그 틈새를 이용해서 한 수 더 넣어드리고 이 광경을 만약에 절대자가 보셨다면 나는 내가 절대자라면 감동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내 스스로의 한 말은 어차피 가족여행 하는 것 이거를 보고 계시는 절대자도 감동하게끔 살자.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상 어려워. 오늘 아침에도요. 어제 어머님 한숨도 안 주무셨거든요. 지금 주무세요. 근데 5시쯤에 어머님께서 선마현상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집에를 가자 그래요. 얘가 지금 집인지 내가 얘기를 요양원으로 합니다. 어머님은. 그 당시 제가 어머님을 요양원을 보는데 충격으로 여기를 요양원으로 알고 저를 요양원 직원으로 알아요. 근데 제가 5시 동안 제가 잠을 못 자니까 제 라이프 사이클은 잠을 자야 되잖아요. 물론 지금 4년 동안 이런 경우는 많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적응이 되긴 됐는데요. 그래도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잠깐 또 갔다 가겠습니다. 새벽 5시에 엄청 피곤한데 어머님께서 나 가야 쓰겠다, 집에 가야 쓰겠다 그래요. 막 이 산망현상이 있으면요 어머니 평소 없던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혼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침대에서. 평상시에는 절대 못 일어납니다. 한번 의자에서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저는 초비상이에요. 왜? 옆으로 자빠지면 바로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는 이렇게 완충장치가 있어요. 큰 방석이 있어요. 떨어지더라도 뭐 별일 없긴 않는데 그래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저는 벌떡부터 튀죠.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가자고. 어느 정도 피곤하느냐 제 자신을 제가 가늠치 못할 정도로 피곤했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그때 얼른 생각했죠.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래 서자. 이래 서보자. 이래 섰어요. 어머님을 부축해서 소변을 누이고 휠체어에 앉혀서 아침에 좀 썰렁하더라고요. 담요로 싸서 밖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걸어지더라고요. 제가. 네. 저는 그때 출발하면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맘 먹고 출발했는데 어머님께서 30분 정도 후에 집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또 그래서 여기 왔더니 어머님께서 우리 집 외관을 보시고 집에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약간 한 5수 정도 식사 드리고 아침 식사 드리죠. 5수 정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아직까지 멀쩡해요. 그러니까 그 몸이 피곤한 것이 한순간 같아요. 그 순간. 정말 제가 오늘 오후 5시는 힘들었어요. 어머님한테 짜증도 많이 했어요. 사실상. 내가 죽었으니까. 근데 이건 아니다 하면서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죽여버리니까 힘이 나서 어머님을 부추해가지고 휠체어에 앉혀들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길거리에 걸으니까 더 멀쩡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오늘 제 생각입니다. 오늘 그때 일어나지 않고 계속 어머님한테 짜증내고 있었다면 제 몸은 더 망가지고 어머님 몸도 더 망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리를 박차고 어머님 휠체어 모시고 30분 산바오 나와서 오니까 어머님 그래도 한 5수저 그 다음에 우유 한 3분의 1컵 정도 드시고 지금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 식사는 어느 정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기분 좋잖아요. 지금 저도 아침 식사하고 약도 먹어서 제가 혈압약을 먹거든요. 철저한 개인주의, 합리주의. 그럼 내 스스로 독단적인 자신감으로 제가 살아왔는데 지금은 개인주의, 합리주의도 물론 필요하지만 제가 자꾸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주의 한 파편으로서 내가 돌아갈 때, 다시 우주로 돌아갈 때 그래 참 자랑스럽지는 않은 그런 삶이었지만 남에게 대놓고 나 잘 살았어 할 수는 없지만 그래 내가 늦게나마 그나마 이 정도는 살았다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서 지금 어머님에 대해서 제가 하늘도 감동시킨다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짬을 내서 제가 70세, 71살까지는 적어도 법무사 시험은 어쩌려고 모르겠습니다만 영어 정도는 제가 완벽하게 해야만이 제 성에 찰 것 같아요. 제 기분에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제 자신을 인정할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행히 우리나라는 기초 노령연금이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술, 담배를 많이 하거나 무슨 도박을 한다거나 중병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는 한 그래도 조용히 살 수 있습니까? 집이 있는 경우는 하네요. 요즘 집세도 내준다 그럽니다만은 나라에서 제가 목표로 설정한 10년에서 이제 4년이 흘러가고 6년이 남았습니다. 6년간은 제가 정말이지 어머님께서 즐거워하시리만치 제가 몸과 마음이 망가지지 않고 건강하게 어머님을 가족여행하면서 또 아울러서 제 자신의 어떤 육체적이나 지적, 영적인 성숙함도 같이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그 가능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식사량을 줄이고
기초 체력 운동을 많이 하면서 내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어머님을 포함한 주변인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 감독은 물론이거니와 조물주마저도 감동할 정도로 최선을 다할 때 저의 육체와 정신의 건강함은 영속되고 지속 가능하고 더 좋아진다고 봐요. 그러게 어머님한테 가족요양을 집중하면 몸이 더 망가지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세월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건 편견이 지나지 않아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하는 말은 여러 가족요양 하시는 분들에게 저 사례를 좀 참고하고자 하십사 하는 마음도 있고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제 자신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약속을 저는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실행할 때 그 몸에서 나오는 그 만족감이라 할까요? 성취감. 이것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제 가족요양 개인 부담금 빼고 한 65만 원 받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기초노령연금 지금 32만 원인가 받아요. 제가 그 중에서 30만 원을 적금을 들어요. 이것은 공식적인 적금이고 또 한 1, 20만 원 정도는 제가 또 이렇게 개인 통장에 적립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저는 초기에 가능할까 싶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구차하게 안 살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쩝니까? 성취감이 생기고 인생이 재밌고 놈들 다 일하러 나가고 아파트 차가 다 빠지면 저는 남들은 다 일하고 가는데 나는 뭐 하는가 이렇게 공허감이 엄습이 옵니다. 그렇더라도 나는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 어머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있고 또 달달에 30만 원 적금을 들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70세가 되면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느냐. 네 건강관리만 잘해라. 이런 절대적 음성을 듣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어찌 보면 순전히 저의 뭐라 해야 됩니까? 내 스스로에게 나를 이렇게 세뇌교육 시키는 거죠, 어쩌면. 그러나 제가 기분이 좋고 만족감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사람이 뭐든 하든 간에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큰 목표는 또 좋지만 자기가 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작은 목표를 하나 둘 성취해 갔을 때 그 사람은 10년 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내뱉은 말은 저는 할 수 있고 제가 저를 한번 지켜보세요. 저는 어머님 요양 관계 또 저의 육체와 정신적인 그런 성수 반드시 병행해서 해낼 겁니다. 도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노안경 감사합니다. 버튼만 살짝 돌려도